안녕하세요. 저는 제과 재료와 제조, 기초이론 연구 및 실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이서연입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비건 디저트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저는 디저트라는 분야가 정말 제 진로랑 맞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제 진로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가 나왔는데 기초 이론으로 주제를 정한 첫 번째 이유는 저에게 지금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저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주제들이지만 제가 제빵 쪽으로 갈 것이라면 저에게 먼저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제빵과 관련된 전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어 실습을 할 때 그 과정들에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지식으로는 그 과정의 이유까지 이해할 수 없었고 빨리 전문 지식을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과 제 갈급함이 만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제과 제빵 1대1 클래스를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베이킹은 제가 쪽이랑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과 제빵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과 제빵 이론이 아닌 제가 이론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가 이론 연구를 하며 전문 지식을 쌓고 그 이론들과 관련된 실습을 통해 공부한 이론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과랑 곡식가루에 여러가지 단맛을 내는 재료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빵보다 제과가 제가 생각했던 베이킹과 가깝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빵과 제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식빵 같은 빵 종류는 제빵에 속하지만 마카롱이나 타르트 같은 디저트류는 제과에 속합니다. 제빵과 제과의 가장 큰 차이점에는 이스트의 유무가 있는데 제빵에는 이스트를 사용하며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제과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에는 설탕의 양이 있습니다. 물론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빵에는 주로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제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앞에서는 이 사진과 같은 제과 기본 재료에 대한 연구와 재료들이 제과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이론들을 모두 발표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습과 관련된 반죽법 종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제과를 할 때 다양한 반죽법을 사용하는데 크게는 반죽형, 거품형, 시폰형,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실습에서 사용했던 반죽형 반죽과 거품형 반죽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죽형 반죽입니다. 반죽형 반죽은 크림성과 유화성을 갖고 있는 유지를 사용하고 화학 팽창제로 부풀린 반죽입니다. 반죽형 반죽 안에도 굉장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두 번째 실습에서 적용한 크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림법은 먼저 유지와 설탕을 섞어준 후 계란을 풀어서 나누어 섞어주면서 크림 상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섞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품형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은 계란의 기포성과 열로 인해 뭉쳐서 딱딱해지는 성질을 이용한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에 머랭 반죽과 스펀지 반죽이 있는데 첫 번째 실습에서 적용했던 스펀지 반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펀지 반죽은 흰자와 노른자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거품을 낸 다음에 밀가루와 섞은 반죽입니다. 스펀지 반죽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리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넣어 거품을 내는 방법이고 변리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눠서 거품을 낸 후에 섞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실습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실습은 반죽법에 따른 반죽 실습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반죽법을 연구했는데 그 반죽법들이 실제로 제품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중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골라 공리법과 변리법을 사용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의 재료로는 박력분, 설탕, 달걀, 소금, 바닐라 이스트랙, 버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리법으로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정 사진입니다. 이렇게 먼저 계란을 휘핑하고 여기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리본 모양 자국이 남을 때까지 휘핑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력분과 버터를 섞어 반죽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리법으로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정 사진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각각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내줍니다. 그 다음 노른자 반죽에 흰자 반죽의 3분의 1을 섞은 후 박력분과 버터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죽에 나머지 흰자 반죽을 2번 나눠서 섞으면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는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완성한 후에 공리법 스펀지 케이크와 별리법 스펀지 케이크를 비교해 보았는데 원래는 공리법 제품이 별리법 제품보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쫄깃쫄깃한 식감을 갖고 별리법 제품이 공리법 제품보다 폭신폭신하고 부서지기 쉬운 식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만든 제품은 위에가 별리법이고 아래가 공리법인데 별리법이 밀도 있고 단단하게 나왔으며 공리법이 조금 더 폭신폭신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별리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반죽을 많이 섞어 기포가 꺼져버린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공리법보다 별리법의 계란 기포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반죽을 섞는 과정이 어려운데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 제가 여러 번 섞었고 기포가 꺼지고 반죽이 제대로 부풀지 못해 밀도가 있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별리법의 버터를 사용했던 것이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님과 이야기했는데 보통 별리법에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흰자 머랭이 이미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반죽을 섞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별리법의 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묵직하고 밀도 있는 식감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별리법의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기포 형성 과정입니다. 공리법과 별리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란을 휘핑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제품이 잘 나오려면 계란을 적절히 휘핑해서 계란이 팽창제와 구조 형성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휘핑해야 하는지 몰라 안정되고 결이 좋은 제품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포 형성 과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님께 피드백을 들었는데 공리법은 조금 더 단단한 거품을 만들고 별리법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면 제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실습은 11과목 실습입니다. 이번 실습 역시 연구했던 이론을 적용해보기 위해 실행했습니다. 또한 실기과목 레시피를 골라 실기 시험 때의 재료양과 과정을 경험해보기 위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연구했던 이론이 적용된 실기과목에서 버터쿠키를 골라 실습을 진행했는데 버터쿠키에는 박력분, 설탕, 달걀, 소금, 바닐라 에스트랙, 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된 이론은 크림법입니다. 다음은 과정 사진입니다. 이렇게 먼저 실온에 놓아 말랑말랑해진 버터를 풀어주고 여기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휘핑해줍니다. 그리고 풀어놓은 계란을 나누어 섞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박력분을 섞어줍니다. 사실 이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 멘토님께 먼저 조언을 구했었는데 전문가 멘토님께서 박력분을 섞을 때 너무 반죽을 치대게 되면 밀가루에서 글루텐이 나와 쿠키의 식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대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신경 쓰면서 만들었는데 반죽의 양이 많고 생각보다 뻑뻑해서 그 과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짜서 구워서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완성 사진인데 사진을 잘 보시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표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님께서는 설탕이 덜 녹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설탕 대신 슈거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설탕이 더 잘 녹고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습을 진행할 때 손 작업을 했는데 손 대신 기계를 사용하면 설탕이 더 빨리 잘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탕을 넣고 공기 포집을 하는 과정을 개선하게 되면 이 제품이 개선될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피드백을 반영해 쿠키를 다시 만들어 보았는데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이 쿠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퀴즈 내겠습니다. 버터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제. 네, 맞습니다. 이따가 쿠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 결론입니다. 사실 첫 번째 실습을 진행하고 두 번째 실습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진행했던 버터 스펀지 케이크와 두 번째로 진행한 버터 쿠키의 재료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박력분, 설탕, 달걀, 소금, 바닐라 에스트랙, 버터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왔고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재료가 똑같아도 재료 양을 얼마나 하고 또 어떤 재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직접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기대도 있었지만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이론을 공부해야 할지 또 어떤 실습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 과정을 이겨내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론의 양을 나름대로 줄여서 진행한 것이었는데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없는 이론을 지어가는 과정과 전문가 멘토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실습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처음 만들어보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낯설었고 감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역시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문가 멘토님과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책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전문가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또 그 이론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 분야를 할 때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막막함을 이겨내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연구에서 진행했던 두 실습의 재료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료 배합과 반죽 방법에 따라 제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연구했던 것을 토대로 이론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제 지식을 더 넓히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 실습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이론을 확인하고 고쳐나가며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과 배움의 즐거움을 갖고 저는 제가 만든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